온 세상에 페미를 묻히자.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안녕하세요. 페미묻다입니다. 언론개혁 10년의 권수택입니다. 네, 세상FM의 장수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또 일주일 만에 네. 찾아왔고요. 네, 잘 지내셨나요, 일주일 동안? 네, 잘 지냈습니다. 달리기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달리기 어저께 20km를 달리셨다고. 네, 처음으로 20km를 혼자 달리셨어요? 불광천과 홍제천을 그렇군요. 뛰어다녔습니다, 어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뭐 일이 있었던 건 아니고 그냥? 저희가 월 100km를 달리는 걸 목표로 그 6월 달부터 계속 달리고 있는데 이번 달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한꺼번에 달리죠. 한꺼번에 3일, 4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하루는 15km를 뛰어야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어제 뛰다 보니까 어떻게 20km를 뛰게 됐어요. 뛰셨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8km 정도만 뛰면 이번 달에도 100km. 100km를. 네. 대단하십니다. 네. 그리고 춘천 마라톤 대회 다녀왔어요. 네, 다녀왔어요. 물론 제가 나간 건 아닙니다. 응원 열심히 하러. 갔다 왔다. 네. 저도 원래 가려고 했는데 또 못 가서. 아, 너무 멋있더라고요. 김진아 저희 다띄어 멤버 중 한 분이 풀 마라톤에 도전한 그쵸.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응원하러 갔는데 너무 대단하더라고 진짜. 와, 그게 5시간 4시간 40분, 46분 20초인가?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네. 5시간 이내로 들어온 5시간 달렸구나. 네. 그래서 와, 너무 대단하다. 근데 들어왔는데 4시간 40분 넘게 달렸는데 멀쩡했어. 다리 약간 다리 힘들 수 약간 있잖아요. 아프다. 근육통이 있거나 전혀 그런 게 없었어요? 네,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6개월인가 7개월 동안 준비하신 분이에요. 맞아. 그분은 풀마라톤 대회에 나가려고. 그래서 준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맞아요. 계속 저희 다띄어 에이스신데 네. 준비하시고 그런 걸 또 봤기 때문에 가고 싶었는데 또 아쉽네요. 네. 어쨌든 그날 날씨가 조금 비가 왔었나? 그 비는 안 왔고 살짝 중간에 한두 방울 떨어지는 거 정도. 그렇구나. 네. 그렇군요. 올해 네. 마라톤 대회가 다 비가 와가지고. 그렇죠. 비가 이제 많이 오니까 가을에도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음 주가 1주년이에요. 11월 4일이 첫 방송을 한 날이어서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제 설문조사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설문조사를 좀 진행하면서 우리 이제 페미묻다 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구독자분들 그리고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 저희가 또 밑에 달아놓을 테니까 그것도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 그럼 오늘은 조태구와 설문조사 이렇게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그 설문조사를 돌리면서 좀 이렇게 후원을 좀 요청을 드렸는데 그동안 좀 후원해주신 분들 소개를 한 번도 못해서 해주시죠.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차정인님 그리고 장여경님 익숙한 분이죠. 장여경님. 저희 출연하셨던 그리고 임경주님 그리고 구독자라고 익명으로 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네 분 지금까지 4분 후원해 주셨고요. 앞으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앞으로 또 많이 좀 후원을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또 힘을 내서 열심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하는 설문조사까지 잊지 마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첫 번째 이슈 소식은 어떤 걸로 할까요? 저희 옆 앞마당을 같이 쓰는 사이에 일본에서 첫 여성 총리가 140년 만의 일이라고 하죠. 네, 사상 처음인 거죠. 어쨌든 어떤 정부가 시작되고 나서 처음인 거죠. 네, 그 다케이치 사나에 총리가 돼서 그 이야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사실 일본도 일본의 정치는 저도 잘 몰라서. 저도 근데 우리 정치 아니잖아. 정치 유튜버 아니고. 정치 유튜버가 아니다 우리는. 그렇구나. 그래서
다카이치가 최근에 언제죠? 거의 21일 21일 지난주 당선 확정됐어요. 지난주에 확정이 됐고 그래서 그 이후에 행보를 이제 이어가고 있는 와중이고 오늘 저희가 28일 녹화하고 있는데 오전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을 훈훈하게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분이 되게 훈훈한 만남을 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 벚나무를 선물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259인가? 어디다 심으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주 화기애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다케이치 사나에라는 인물이 되었다 여성 최초다 이거 또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의 정치적인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또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우와 또 맞물려 있는 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이제 이슈가 되었고 우리 얘기해 보려고 가져왔고요. 또 어떠셨어요? 되는 거 보시면서 좀 어떠셨어요? 저는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계속 중간에.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러면은 일본은 어디로 가게 되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게 원래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면은 보통 이제 총리가 되는 건데 그게 26년간 연정이 유지되었던 공명당에서 이제 정치자금 문제, 그러니까 자민당에서 발생했던 그런 정치자금 문제를 이유로 연정을 탈퇴하겠다 이런 선언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안 표류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말이 그래서 많았죠. 자민당을 제외한 다른 자민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연합하면 하나를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은 이거 총리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정권 그쵸. 교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솔솔솔 우리나라 언론에서 맞아요. 나왔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약간의 기대. 다른 사람들이 좀 되기를.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어찌어찌 살아나셔서 일본 유신회와 연립내각을 20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였던 찾아볼까요? 34석이라고 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일본 유신회가 더 극우라 더 심한 분들 이제 이분들은 핵잠수함 하고 헌법 구조죠. 평화헌법 구조 다시 하고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전쟁해야 된다, 무장해야 된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분들과 또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걸 요구했다는 거잖아요. 사회보험료 이런 거 인하해라. 그리고 왜 극우 정당들이 늘 얘기하는 거 있잖아. 왜 그런 비례대표 이런 거 축소해라 이런 거. 국회의원 맞죠? 10%, 중의원의 10%. 10%를 줄이자.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또 주장들을 하는 일본 유신회와 연립내각을 좀 구성하게 되었고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사카를 부수도로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걱정이 되긴 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본 정치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평화헌법 관련해서 공명당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후에 어떻게 될까 그런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고. 무장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중국, 우리나라, 인도 전체적으로 난리가 나고 이제 혼란이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죠. 긴장감이 있는 이슈여서 제어가 될지 아니면은 아닐지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중국에서는 축하 그거 메시지도 안 보냈대. 열받았어 열받을 수밖에 없다. 진짜.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민정당 같은 경우는 그동안은 약간 어쨌든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민정당 총리가 되면 그냥 자연스레 총재가 되면 자연스레 총리는 맡아놓은 당상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지금 민정당이라고 했나요? 제가 죄송합니다. 자민당 총재가 되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거였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좀 약간 자민당 세력이 약화되면서 좀 다른 세력들이 강해지고 아무래도 우경화가 심해지고 있어서 그렇다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 이게 여성여서인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에. 그쵸. 근데 이제 자민당 세력 중에서도 이 다카이치 이 양반은 또 많이 오른쪽이신 걸로, 그리고 아베를 잇는 아베와 굉장히 가까운 관계였다고 하고. 여성 아베. 그쵸. 네, 여성 아베로 스스로를 그렇게 이제 포지셔닝을 하시는 네, 거죠. 포스트 아베로서 이제 포지셔닝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 언급도 많이 하시고, 지금 우려를 많이 했던 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전범들의 A급 전범들의 이제 참배를 야스쿠니 가서 참배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면 이제 계속 거부하고 있는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라거나 위안부 관련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좀 우리나라로서는 좀 민감한 주제로 되고 있고, 독도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언급들 많이 하시다가 오늘 아침에 갑자기 김을 좋아하고 K-팝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렇게 긴장감을 가져가려고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런 정치적 상황에서 우경화, 그리고 또 전쟁 평화법 구조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좀 일본 내에서든 밖으로든 이렇게 좀 문제가 되고 있고, 근데 이제 여성 최초라는 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좀 소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초 여성 총리다. 근데 어떠세요? 여성 총리 최초. 저는 딱 최초라는 게 나올 때마다 좀 회의적. 그래서 뭐라는 생각이, 어쨌든 박근혜도 있었고, 이 최초가 뭔가 안 좋은가? 이런 생각. 박근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했지만 대처도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리고 또 약간 다 우경화된 분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왜냐면 최초가 되기 위해서는 어쨌든 기존 권력들의 뭔가를 같이 서포트가 있어야지 최초의 어떤 걸 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존 세력들과 되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여성이지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뭔가 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제가 무슨 그 커뮤니티에서 보니까 이 일본 여성들은 최초면 뭐하냐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셨더라고요. 최초 이게 여성이라는 거 말고 뭐가 있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냐,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들어왔던 것 같아요. 성별이 여성인 거죠. 성별이 여성인 건데, 저는 그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여성이라는 것 자체가. 네, 그것도 좀 의미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책적으로 사실은 근데 반페미 전선을 또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부부 별성제라고 해서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결혼을 하면 한 성을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된다. 부부는 같은 성을 써야 된다. 근데 이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95% 이상이 남편의 성을 따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남자의 성을 따르는 것들이 이제 기존에 있어 왔고, 요걸 이제 바꾸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조사에 따르면 60에서 70% 정도가 찬성한다, 별성제를 일본에서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지금 어쨌든 정책적으로는 우리 다카이치 선생님께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좀 봤던 것 같아서, 그게 이제 그 여성들의 전반적인 필요와 부합하지는 않는 분은 맞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 최초라는 것에 의미가 있다라고 네. 얘기를 하시는 거죠. 이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부부가 각자의 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제안하긴 했어요. 근데 법 개정, 그 민법을 개정하는 데에서는 이제 신중해야 그쵸. 된다. 그것까지 찬성하긴 어렵다라고 이제 본 건데, 저는 그거를 이제 장소님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지향하는 부분과 이 사람을 둘러싼 정치 세력이 이 사람한테 주는 압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스스로도 아베 신조의 그런 후광을 가지고 이 정치를 지금 지속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총리 자리에 오른 거기 때문에 자기 지지자들에 대한 배신할 수 없는 어떤 무언가에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 실제 이 부부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성을 따른 거잖아요, 남편이. 그죠. 네, 그래서 다카이치 다쿠가 됐어요, 남편이. 다쿠. 예. 남편분도 정치를 하셨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오랫동안 정치하신 분이라고 들었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첫 퍼스트 부인 젠틀맨. 인지절 대신. 그러니까 이분도 퍼스트 젠틀맨. 팔선이 팔선이면.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그 있잖아, 조리사 자격증 가지고 있고, 그런 거 그런가요? 찾아봤어. 평생 맛있는 것을 먹게 해주겠다고 청혼했대요. 아, 그래요? 예, 이 남성이. 곧 이혼하실 수도 있다는 걸 봤습니다. 한 번 이혼했었어요. 한번 이혼했었어요, 다시. 이혼했다가 재혼한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이 이혼도 그 서로의 정치적인 지형이 달랐기 때문에 이혼했던 거라고 해요. 다카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베 신조를 따랐던 반면에 이 남편인 분은 다른 정치인, 그러니까 그 같은 당의 다른 그죠? 자민당에서 네. 자민당에 되게 스펙트럼이 넓더만요. 거의 이쪽에서 이쪽까지 엄청 넓더만. 그래서 많이 달라서 어쨌든 네네. 그렇게 정치적인 것 때문에 그리고 2021년에 다시 결혼하셨다고. 네, 자기는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있겠다. 조용히 지지 지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지금도 혼자서 일정을 다 하고 있고, 총리 혼자 일정을 다 하고 있고, 남편은 거의 드러나지 않는 그런 거였고, 그 다케이치로 이름을 변경할 때도 이 야마모토, 그러니까 남편 같은 경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카이치가 사회적으로 활동할 때 본래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겠냐. 남편이 그 선택을 존중하는 건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이거 흔쾌히 이렇게 한 거였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사에서는 이건 되게 유례의 5% 이내. 그 정도인 거죠. 그래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참 그래요. 개인적으로 보여주는 것과 정치적인, 어쨌든 자기가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지 세력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30년 전부터 활동하셨으니까 그때부터 되게 우익의 젊은 기수처럼 나오셨던 것 같은데, 옛날에 왜 지금 계속 회자되고 있는 영상이 무라야마 담화가 나오던 시기에 무라야마 총리한테 왜 우리가 사과해야 되냐면 이 영상이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또 어쨌든 자기 길이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또 그런 개인적인 것과는 좀 다르게. 그리고 제가 생물학적 여성이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경험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성이 어떤 경험을 하면서 지금 이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다케이치 총리 같은 경우에도 그 부모님들이 되게 엄격하고 되게 가부장적인 그런 환경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이 다케이치 총리가 도쿄에 있는 사립대학, 그러니까 와세다대나 아니면은 그 게이오 이런 데에 합격을 한 상황이었대요. 그래서 거길 너무 가고 싶어 했는데 부모가 여자한테 돈 쓸 수 없다라고 진학을 반대하는 일이 있었대요. 그거를 딛고. 네, 그래서 결국은 딛지 못해서 그땐 결국 집 가까이에 있는 그런 국립대, 그러니까 고베 대학 경영학과를 진학했다고 해요. 그때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다케이치 총리가 얘기하는 게, 당시 일본 사회가 남존 여비적인 그런 분위기가 너무 강했고 여성이 도쿄로 유학해서 사회로 진출한다는 건 되게 흔치 않은 일이긴 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들이, 저는 일본의 그런 페미니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사람이 반페미라고 하지만 여성이 그 안에서 뭔가 어떤 것들을 좀 이뤄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저는 살짝의 좀 기대도 있긴
편이어서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전 그니까 별로. 그런 독도 문제나 역사 문제는 당연히 우리랑 그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면 뭐 달라진 것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쨌든 남편이 여성의 성을 따라간 게 이제 되게 적은 수였는데 이 사람 총리가 됐으면 일본 사회에서는 그게 어느 정도는 긍정적으로. 또 넓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커질 수도 있는 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영향이다. 그런 생물학적 여성 그리고 그 여성이 어떤 지위, 사회적인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효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한편으로는 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게 이제 리더십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워낙에 뭐 우리가 TV에서도 계속 나오는데 이분 나올 때 주변에 여자가 한 명도 없잖아요. 어쨌든 뭐 몇 명 있어요. 한 2명 있던데 계속 그게 되게 그러니까 여성들이 혼자 이렇게 뚫고 올라가서 그런 탁월한 여성들이 이렇게 혼자만의 그런 노력으로 리더십을 이제 쟁취를 하는 형식이 우리가 요즘 보고 있는 것들이.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의미가 너무 있는데 그러면 저는 좀 그럼 여성들 정치를 앞으로 만들 때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뭐 여성이긴 하지만 그래도 약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러면 그럼 여성들의 정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뭐 역으로 막 여자 시켜봤더니 똑같지 않냐라고 까지 가면 안 되지만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좀 앞으로 리더십을 창출할 때 어떻게 창출할 수 있을지 어떤 좀 밑에 깔려 있는 것들이 좀 이제는 좀 예전보다는 중간이 좀 두터워졌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욕을 넘어서 이 고위직이든 아니면 정치적 영역이든 어떻게 여성들이 들어갈지를 좀 혼자 막 이렇게 뚫고 가는 거 말고 좀 다른 방식 없나? 약간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독한 언니들 전장에서 살아남은 언니들만 결국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생각도 들고 옛날에 대처를 되게 존경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파란색 옷에 진주 목걸이 그래서 일부러 그런 착장하셨었다고. 것 같은데 제 대처 죽을 때 만세를 불렀던 사람으로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좀 그냥 아쉬운 점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어떻게 보여주실지 모르지만 너무나 이게 어쨌든 전체적인 사회의 그런 방향을 또 어떻게 거스르기가 되게 힘들고 지금 보니까 20, 30대에 80% 지지라면서요. 어떻게 그러지? 어쨌든 20, 30대가 일본도 많이 우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80%라는 지지를 얻고 있다고 하고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남의 나라라서 약간 안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하면 이제 우리도 골치 아파지는데 이제 잘 하시겠죠? 이재명 대통령님만 믿으면 되나? 잘 했으면 좋겠죠. 그래도 처음에 좀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궁금했는데 설명해 주신 대로 한국 김 좋아하고 화장품 쓰고 그리고 좋은 관계를 봐서 그런가? 딴 게 있나? 어쨌든 중요한 이웃이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미래지향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발전시키고 싶다 이런 정도의 메시지가 나온 게 저는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들었거든요. 뱉을 뻔. 이 정도도 다행이다. 이 정도 다행이다. 그리고 다행이다. 어쨌든 오늘 이제 트럼프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눈치도 좀 봐야 되는 상황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이랑 일본이 잘 지내길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야스쿠니 신사하는 거를 적극 지지하고 지원하고 자기도 되게 열심히 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선된 이후에는 그 공물만 보냈대요. 원래 늘 가는 사람인데 작년이었나요? 아니 올해 직전 하기 전에 선거 직전에.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쓰고 있긴 하다. 눈치는 좀 눈치는 좀 보고 있다. 눈치는 좀 보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군요. 전 연령에서 남성 70일, 여성 70일 지지한다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지? 우리나라도 박근혜 대통령 탄생인데 왜? 그래? 그래서 나 그때 80%였나? 와, 대단하네요. 어쨌든
좀 그런 어쨌든 한국이 좀 무시할 수 없는 파트너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진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그러니까 전 총리가 일본 전 총리가 사실은 그런 한국과의 관계에서는 좀 그래도 우호적인 관계, 그쵸. 우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어서 기시다. 네, 네. 이재명 대통령과 잘 뭔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똑같이 진짜 이게 그래서 우리나라 운이 없어. 막 트럼프 있고 김정은 있고 일본에 최악인 것 아베였는데 같아, 그 진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또 다시 이렇게 됐다. 최악이야 지금. 네, 어쨌든 정말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그때도 시진핑이랑 푸틴 그쵸. 지금 전체적으로 진짜 이거 망하려나 진짜 이런 생각이 드는 전쟁도 너무 중국도 계속 그러고 러시아도 도발 요새 뭐 북유럽 국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고 뭐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고민이 좀 힘들다. 좀 누구라도 좀 온건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제발 좀 안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본 정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다카이치 선생님과 함께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면서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런 약간의 기대를 가지고 좀 기대 없어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대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근데 어쨌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도 이제 그 나라가 이제 그 세습을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세습 2세대, 3세대 아니라면서요. 이런 건데 이 다케이치 총리는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세습이 아니고 물론 이게 둘러싸여 있고 아베 신조의 그런 유산을 그대로 이제 본인이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달랐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달랐으면 좋겠다 바람으로. 저도 너무나 바랍니다 그거. 네, 그 정도로.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 넘어갈게요. 네, 두 번째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최근에 좀 이슈가 됐던 건데 인구 주택 총조사 동성 배우자 신설했다라는 이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제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저희도 좀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죠. 매년 인구주택 총조사를 하는데 5년 만인가요? 이게 총조사는 5년 만이에요. 5년마다 한 번씩 해요. 총조사는 5년 만이고 중간중간에 이제 한 번씩 하죠. 하긴 하는데 1년에 이거는 한 번씩.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되게 상징적이네요, 진짜. 그렇죠. 그렇죠. 동성 가구를 어쨌든 포함을 시켰다. 어떤 건가요? 이게 원래 인구주택 총조사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게 5년에 한 번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는 거고 이게 192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거예요. 그때 일제강점기 시절에 시작된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 주도로 시작됐지만 1949년 그러니까 그 광복 이후에 우리 손으로 처음 진행된 게 1949년이라고 하고 1925년에 실시했다 그랬잖아요. 올해가 100주년. 네, 올해가 100주년입니다. 근데 이게 대한민국 영토 내의 모든 인구, 가구, 주택의 규모와 특성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주요 정부 정책의 수립과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쓰이는 국가 통계 자료, 통계조사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이제 향후에 정책을 수립하고 뭐 그런 기초 자료가 되는 거겠네요. 저도 한번 사람들이 오잖아요. 와가지고 저도 이렇게 하는 거 직접 해봤는데 되게 세세하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논란된 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죠? 이번에 이제 제 논란이 된 부분이 이제 2025년 인구주택 총조사에서 가구주와의 관계에서 동성 배우자와 비혼 동거 응답을 추가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처음에 이거를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알게 된 게 정의당 성명이어가지고 정의당에서 환영 논평을 냈어요. 인구주택 총조사 동성 배우자 신설 적극 환영한다라는 거였는데 이게 전에는 가구주와 그 관계를 설명하는 그 설문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는
동성 가구주와의 관계가 그 배우자라고 하면 오류가 났어요. 동성 경우에는. 아예 항목이 네. 없거나 네. 그런 거. 오류인 거죠. 오류로 처리됐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게 한 거고, 이게 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이게 정의당에서 계속 꾸준히 문제제기했던 부분이었어요. 이거를 넓혀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 그래서 정확한 통계를 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중요한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던 건데, 이게 올해 그래서 들어가게 된 거여서 정의당에서 제일 먼저 저는 성명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이후에 이제 무지개행동에서도 이제 같이 환영 논평, 역사적 결정 환영한다라는, 물론 이제 아쉬움을 살짝 표시한 부분도 있지만, 그 아쉬움은 어떤 아쉬움이죠? 이게 뭐냐면 총조사에서 동성 부부와 커플 존재를 확인하는 것은 가족 관계에 관한 영역에서만 국한되도록 되어 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네. 그래서 성소수자 시민이 규모와 분포를 확인하고, 그리고 국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이건 인구 주택 총조사 등 국가 대표성 있는 인구 조사에서 응답자의 성적 지향하고 성별 정체성을 파악하는 문항도 도입해야 된다. 근데 이게 빠져 있어서 이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좀 언급했지만, 어쨌든 환영, 이게 처음 역사적 결정이니까 이건 좀 필요한 부분이었다라고 좀 얘기를 했어요. 이제 이런 게 나오면 또 어느 세력에서 또 이제 기독교 뭐라 했어요 또? 네, 그래서 난리가 또 났었어요. 가만히 있으면 또 섭섭하죠. 섭섭하죠. 한마디 해야죠 또. 그래서 이제 그 보수 단체, 그러니까 언론 매체랑 그리고 그 기독교 매체에서 이거 문항에서 배우자 입력 가능하도록 한 거에 대해서 좀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 통계청, 그러니까 국가 데이터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바로 발표했는데, 딱 제목부터 딱 그거죠. 정확한 자료 수집을 위한 거다. 그 맞죠. 너무 맞죠. 맞죠. 네. 모든 표본조사 대상자가 모든 항목에 대해서 입력 제한 없이 응답함으로써 조사 누락을 방지하기 위함인 거고, 그리고 이런 조치는 그 동안 사회적 요구 이런 것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장혜영 의원이 2020년도, 2023년도에 국감에서 이런 지적을 계속해왔다라는 것들을 이제 언급.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했는지를 설명했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이 관련 항목을 신설하라라고 계속 권고를 해왔던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쨌든 인구 그 주택 총조사는 우리 사회와 국가 정책에 널리 활용되는 국가 기본 조사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확한 응답이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랄까, 과거 같으면 좀 중간에 철회하거나 이랬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번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게 너무 다행이다라는. 그게 필요하죠. 아니 진짜 정말 조사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지 뭘 하죠. 어쨌든 지원을 하든 뭘 하든 할 것이 많은데. 그래서 그게 맞는 말이, 이제 가구주와의 관계는 그럼 왜 조사하는 거냐. 그래서 제가 통계청 자료 계속 찾아봤어요. 이거는 왜 조사하는 거지? 라고 했더니 이게 1930년부터 조사가 된 항목이었고, 이게 가족 구조와 가족 유형, 그리고 가족의 생애 주기를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는 거래요. 그래서 이걸 기초로 장래 가구의 수를 파악하기 위한. 네. 그렇게 활용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비혼동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의 결혼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가족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는 게 사실인 거고, 이런 것들을 이런 거는 행정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 총조사를 통해서 확인해야 법적 권리, 그들이 가족 형태, 다양한 가족 형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법적 권리 부재로 인해서 불편을 겪지 않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바꾼 거고, 그리고 통계청의 사회조사 결과가 있었는데,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에 대한 동의 비율이 14년도,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46.6%였대요. 진짜 높았네. 네, 그렇죠. 근데 지난해 10년 만에 67.5%로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를 넣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거예요. 정확한 조사를 위해서 환경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다. 맞아요. 한채연 선생님이랑 제가 잠깐 이면 언니들 때문에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
한채연 선생님은 굉장히 긍정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싸움이 되는 건 우리가 이제 세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치. 그래서 싸움을 거는 거다, 저들이. 그래서 우리가 더 지금이야말로 더 싸워야 될 때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그러니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고, 그걸 정책에 반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거를 왜 안 하자고 하는지. 싫은가 봐. 싫은가 보다. 근데 이제 비혼 동거도 그렇고 비혼 출산도 요즘은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좀 어쨌든 인구 계획을 세우려면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그쵸. 거 아닐까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어쨌든 저출생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도 사용될 맞아요. 거기 때문에 활용될 수밖에 없는 자료이기 때문에 되게 정부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조사일 수 있다라는 것들을 자기네 것만 생각하죠. 자기네 생각만 하지 말고 정부는 뭐 하라고 그러면 일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저출생 문제 이거 해결하지 마? 기독교인만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제가 이게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이거 말고도 7개 항목이 다시 신설되는 그 조항도 있었어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가구 내 사용 언어. 두 가지, 세 가지 언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것도 있고 한국어 실력. 네. 한국어 실력은 뭐지? 그러니까 그게 그런 거 있어요. 예를 들면 다문화 가족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말을 할 수 있는 외국인들도 우리나라 영토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이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할 그래야 나중에 예를 들면은 우리 그런 거 있었잖아요. 코로나 때 마스크 지급하고 할 때 왜 외국이 처음에 외국어 제공 안 돼서 놀란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부분과 결혼 계획, 의향. 그리고 가족 돌봄 시간도 들어갔어요 이번에. 네. 그렇구나.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들어갔네요. 그래도 이게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인구에 들어간 거고 가구에서는 자전거 보유. 자전거 보유 유무? 네, 보유 유무. 근데 이게 근거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법이 그러니까 국민 건강 뭐 이런 걸 위해서 자전거를 뭔가 타는 거를 지원하고 활성화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 법 안에 이런 게 포함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런 활성화, 국민 건강이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리고 임대 주체, 그러니까 이 집을 누가 임대하고 있는가. 이게 여성이 늘어나고 있긴 하지만 그 비율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같이 변한 거다. 그러네요. 그동안 또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것들도 파악하고 특히 뭐 요즘은 다문화라고 하기도 이제 너무나 많아져가지고 그냥 뭐 이주민이 사실은 이주민들이기도 하고 거의 그냥 굉장히 다양한 인종들이 이제 우리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분들이. 너무 재밌어서 이거 찾아보는데 변천사도 제가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과거에는 그런 무슨 조사항목이 있었지? 어떤 걸 조사했나? 어떤 걸 조사했나? 이게 5년 전에 신설된 것도 있을 거잖아요. 5년 전에 지금은 이제 이번에 신설된 거고 5년 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소방시설 보유 여부나 마시는 물 어떤 물을 마시냐. 수돗물 마시냐, 뭐 끓여 그쵸, 마시냐, 뭐 그런 거. 그리고 산 마시냐. 1인 가구 사유. 왜 1인 가구 사는가? 사유라니. 그리고 혼자 산 기간. 그리고 반려동물이 5년 전에. 반려동물이 5년 전에 이제 파악하게 들어간 거고. 그리고 대신에 그때 5년 전에 폐기된 항목도 있었어요. 이게 주인 가구 여부. 주인 가구? 대표. 대표? 네. 무슨 말이죠? 이게 주인 가구? 이 가구의 주인? 가구? 뭐 그런 가구주? 네,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세대주? 뭐 그런 거였던 거. 그런 우리 혼인이나 뭐 이런 것들 변경되고 뭐 그러니까 이런 거 된 것 같은데. 세대주가 있긴 하죠. 이런 거 같고 그리고 되게 재밌었던 것도 있었어요. 과거에 어떤 것들을 했었냐를 봤는데 아궁이 형태. 이게 있었어. 그리고 대청마루 유무와 평수. 그리고 굴뚝 상태. 굴뚝 요새 없죠. 조금 있구나. 이게 이제 100년 전부터 된 거니까 이런 것들이 쭉 재밌다. 이것만 봐도 재밌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서 계속 과거에도 계속 바꿔왔던 거다. 그러니까.
아궁이 없다. 그런 집은 이제 그 가스레인지. 가스레인지. 그러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아궁이라고 뭐 이제 시골처럼 완전한 아궁이도 그쵸. 있지만 이렇게 조그맣게 하고 이렇게 버너 같은 걸로 하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연탄 쓰는 데도 있고. 저 어릴 때도 연탄 보일러 썼었거든요. 빌라였는데. 연탄 보일러? 빌라에서? 빌라에서 연탄 보일러 오. 썼었어 우리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 약간 무슨 난로처럼 이렇게 넣으면 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생각나네요. 네. 저도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기억부터. 저희 집은 겨울에, 전 시골에 살아가지고 겨울에 연탄을 들여놓는 게 난방 겨울을 준비하는 시작이었어요. 맞아. 저는 서울 여기 남가자동 살았었는데 그때도 연탄을 쓰긴 썼으니까 도시에서도. 그렇죠. 그래서 그 구멍 잘 맞춰야 되고 맞아. 잘 못 맞추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마시고 꺼뜨리면 혼나고 번개탄 들어간다고 혼나고 번개탄 들어가고 거기에 몰래 고구마 올려놓고 이런 거 해야 그렇구나. 그런 것도 하고. 맞아. 그런 내가 불과 저 어렸을 때. 30년 불과는 아니구나. 30년 전이니까. 그쵸. 그랬던 것 같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저 막 초등학교 들어올 때부터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네, 뭐 이제 이렇게 한국 사회가 되게 빠르게 바뀌는 나라이기 때문에 다이나믹 코리아인데.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너무 많은 게 바뀌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변화도 굉장히 빠르게 압축적으로 빠른 변화들을 또 겪고 있고 또 최근에 이런 변화들도 반영이 됐다 이런 것까지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구주택 총조사 어쨌든 굉장히 상징적이고 또 환영하는 논평도 많이 받고 네. 그래서 잘 됐다. 근데 이제 내용이 좀 더 보충이 돼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막 아까 뭐 상부 정체성이나 뭐 이런 등등등등. 그러니까 상부 정체성에 따라 다른 동거일 수도 있고 그냥 다른 방식의 가족을 뭐 구성한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쨌든 이게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데이터인 거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 건데 사실 이게 연결 지점이 더 많이 생기면 좋겠죠. 근데 맞아요. 그렇게까지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앞으로 또 많은 변화가 또 있지 않을까 몇 년 안에 또 새로운 변화들이 또 이런 기초 조사를 토대로 또 새로운 변화들이 또 일어날 것들이 또 기대가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변화들을 또 할지 정책적으로 우리도 또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을 것 같아 이런 발표되면. 근데 사실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설명드렸지만 반려동물 여부 같은 경우는 5년 전에 이게 들어간 건데 그럼 5년 동안 그럼 정부 정책이 뭐가 있었냐? 딱히 생각 안 나. 그러네 또. 네, 그런 게 있는 거잖아요. 이 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사실 되게 중요한 거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지금도 반려동물에 대한 제대로 된 복지나 이런 거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냥 늘어나고 있다는 그 통계는 있는데 보험이 조금 늘어났다. 보험 약간씩 늘어나는. 근데 충격적인 거 뭔지 아세요? 저희가 보험을 들려고 고양이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7살 이상이라고 했네. 8살, 내가 본 건 8살이었어요. 8살 이상만 까지만 된다. 그 이상은 안 돼. 그 이상은 안 된다. 아니 지금 20살까지 키우기 이런 거 하고 있는데 근데 그때부터 이제 막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아픈. 시작되는데 그런 것도 있죠. 그래서 적금을 그냥 붓는 게 처음에 데려올 때부터 적금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네요. 노령 반려동물 보험도 나오고 있긴 있다. 예. 어쨌든 정책적으로 좀 바뀌어야 될 것들이 좀 많아서 그렇죠. 앞으로 좀 애를 써주시면 좋겠다. 어떤 것도 얘기해. 아니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이런 걸 얘기해 볼 수 있는데 그 동성 배우자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송에서 승소했었잖아요. 그 소주 부부 같은 경우에 동성 부부가 이게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건강보험에서부터 이런 동성 부부를
차별을 해야 되는 건가? 되게 근본적인 질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개인들이 계속 싸워서 이거를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이 데이터 잡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 것인가 이런 거 하나하나 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하나 생기면 다른 해주면 좋을 텐데 그냥 이거 다 해야 다 되는 써야 거지. 돼. 다 해야 되는 써야 거지. 돼. 행정적으로 그러면 이들이 통계 잡히는 거잖아요. 데이터가 잡힌다고 하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다시는 이런 개인들이 싸우는 환경을 만들 게 아니라 정부가 이런 것들을 미리 나서서 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들 영역이 너무 넓다. 근데 기독교 보수 기독교 세력에서 이 통계 내는 것조차 이 데이터를 만드는 것조차 이렇게 반대하는 게 이게 우리 사회인 것 같다. 네. 너무 오바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시간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시간이 막 남아 돌아가지고. 그래서 전화하고 계속 전화하고 있고. 계속 전화하고. 쓸 데가 없어. 내 SNS 와서 댓글 달고 막. 그것도 있었어요? 스레드 같은 데서는 많으니까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그리고 좀 뭐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 통계청 여기에서 많은 반대의 기독교 세력이 반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정확한 통계를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이제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쵸. 밀고 나가는 건데 그런 선례로 이게 좀 잘 작동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성평등 도서 계속 사라지고 있잖아요. 도서관이나 네. 공공도서관이라서 계속 사라지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들은 계속 전화하기 때문이에요. 그 세력들이. 민원. 네. 그래서 왜 한강작가 채식주의자 이런 것도 다 빠지고 그런 빠졌었죠. 거잖아. 네네네.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데에서 하나하나 계속 밀리면 안 된다. 우리도 전화하는 팀을 꾸려보려면 우리 시간이 없잖아. 아까 얘기했던 것들이. 우리 시간이 없어. 우리 시간이 없어. 전화할 시간이 없어. 그게 문제입니다. 전화할 시간은 이미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어쨌든 정책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이나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좀 해야죠. 예, 해야 되고 그거를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민원 넣는 것도 이거는 좀 문화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민원 넣는다고 무조건 다 양쪽에서 민원 내면 어떡할 거야? 양쪽에서? 그럼 어떤 걸 만들었다가 없앴다가 거의 그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그래서 이런 것들 토대로 좀 앞으로도 좀 좋은 자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삶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좀 모르겠는데 독거 형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데이터들이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1인 가구로 네. 그냥 퉁쳐지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되게 다양한 또 독거 형태들이 있어서 이미 뭐 50% 넘었지만 그런 거에 따라서 또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달라질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또 해보고 말씀하신 대로 아까 반려동물 관련한 정책이나 동물 관련 정책들도 더 구체적으로 나오면 좋겠다 싶고 그쵸. 그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도 이 인구주택 총조사를 통해서 1인 가구 우리나라가 되게 보편화됐다라는 게 드러난 거거든요. 그쵸. 제일 많은 가구야, 1인 가구가. 맞아요. 전체 뭐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 1인 가구가 30 몇 %고 2인 가구도 26%인가? 그 정도밖에 안 된대요. 이게 보편적인 그런 가구 형태인 건데 근데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1인 가구에 대한 정책 뭐 있어? 그 정부 정책 뭐지? 제대로 된 게 사실은 없는 거죠. 근데 그런 거는 통계 잡힌다고는 해요. 여성 1인 가구, 그러니까 나이 많은 여성이 1인 가구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이 통계를 통해서 잡히고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정책으로 만든 그런 거인 거고. 부동산 정책도 1인 가구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직까지 정책이 거의 4인 가족
기준이죠. 중심인 네. 것 같아요. 이미 1인 가구나 2인 가구 중심으로 바뀌었고 반려동물까지 하는 그런 가구들이 많은데도 그러네요. 정책을 좀 개발을 하지. 데이터만 있으면 뭐해? 정책을 펴라고. 이쪽으로. 데이터를 그래요. 좀 정책도 개발을 좀 해주시고요. 현실에 맞는 정책. 자기들 하고 싶은 거 하지 말고.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가지고 이럴 거야. 동성애는 없는 거 아니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할까요? 그러면 그렇게 길게 했어요. 꽤 길게 했네요. 네. 네, 별거 없는 별거 얘기인 것 없는데. 같은데. 네, 어쨌든 오늘은 그러면 이렇게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소식 전해드렸고요. 뭐 마지막 소감 이야기 하실래요? 소감이요? 네, 오늘 어땠다? 오늘 어땠다? 아니면 다음 주 어떻게 할 것이다? 다음 주 저희 1주년이잖아요. 그래서 1주년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고 저희 설문조사 진행한 거 이것도 저희 어떤 개선점 이런 개선점 거 어떤 것들은 좀 개선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건데 그 이야기는 좀 설명드리고 하게 될 것 같네요. 설문 몇 개나 들어왔는지라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별로 안 들어와서 별로 숫자를 얘기하면 되게 초라해 보일 것 같아서 여러분 많이 좀 해주세요. 설문 진짜 많이 해주세요.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야지 또 저희가 또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지 또 더 좋은 방향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설문 많이 해주시고 참여해주시고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그리고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네네네 꼭 해주시고 여러분 많이 또 추천도 맞다. 우리 그때 그 얘기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1주년 방송 라이브로 진행하자. 네네네. 이거를 할 거면 그렇죠. 네, 저희 다음 주에 라이브 1주년 라이브는 7시 할 예정입니다. 방금 여기서 합의했어요. 언제 할 것이냐 하다가 저녁 7시에 라이브를 하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서 저희가 또 홍보도 하겠지만 들어오셔서 많이 또 댓글도 남겨주셔야지 저희가 외롭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댓글 막 없고 이러면 그러면 이제 여기 황고한 PD님께서 계속 열심히 댓글을 우리가 이제 주작을 해야 되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빨리 달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 그렇게 해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많이 오시지 않으면 많이 오셔라. 이런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어느새 또 1주년이 됐는데 또 이 감회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그건 이야기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온 세상에 페미를 붙이자. 네, 구독자에게 100% 묻어가는 방송 지금까지 페미모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